저도 여기서 서비스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손흥민이 눈살을 찌푸리며 가이드를 향해 항의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가이드가 무심하게 대꾸했다. 지금 제 차례 아닌가요? 다른 분들 통역까지 다 도와주셨는데 왜 제 통역사만 이렇게 무시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살짝 언성을 높였다. 이해를 못 하시나요? 제가 드린 안내 그대로 따르세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가이드는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통역 지원 서비스가 있다길래 사전에 예약했고 다른 분들 모두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정식 통역가까지 배정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손흥민이 억울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음 굳이 불만이 있으시면 더 높은 사람에게 말해 보시던가요? 가이드가 자리에서 몸을 빼며 얼토당토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니, 지금 이분의 통역사도 계신데 왜 전혀 협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있던 수어 통역사가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가이드는 통역사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다. 네? 통역사? 그거야. 개인이 데려온 거니 우리 소관 아니죠. 손흥민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이 행사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벤트라고 해서 왔습.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손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시죠. 가이드는 고압적인 태도로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 순간 주변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하나둘 속삭였다. 어?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잘 봐. 저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수어 통역사는 왜 무시당해? 분위기가 점점 더 싸늘해지자 가이드는 짜증스럽게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듯 무정의를 만지작거렸다. 저기 여기 고궁 행사장 맞아요, 그렇죠? 한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다. 다른 관람객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응, 맞아. 문화재청이랑 베이징 측 협력으로 진행되는 한중 문화 이벤트라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유명하다고 해서 티켓까지 비싸게 주고 왔는데 이거 제대로 관람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역시 온라인에서 구독하던 이벤트 정보랑 다르잖아. 게다가 손흥민 같은 스타까지 온 행사인데 저렇게 갈등이 벌어지면 왠지 이번 일 큰 파문일 것 같아. 우리도 계속 지켜보자고.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큰 전통문화 행사장이죠. 작년에 새로 개장했다고 들었는데 시설이 최신식이라더니 한 스태프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베이징 쪽 관광청이랑 같이 협력 이벤트를 연 거래. 양국 스폰서가 대거 들어와서 화제가 됐지. 메인 무대도 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최신이라던데 동료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보니까 상당히 넓은 야외 무대 같아. 한쪽엔 푸드코트, 저쪽엔 기념품 부스도 보이고 사람들 줄도 길고 확실히 큰 행사긴 하지. 근데 저렇게 스타 게스트를 일부러 초청해 놓고 통역 지원 같은 기본 서비스를 무시한다니 말이 돼. 스태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행사장 저녁은 전통 장구 소리와 해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가이드와 손흥민이 대치하는 공간만은 팽팽한 공기가 맴돌았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다음 공연 일정이 반복되어 나오고 몇몇 기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시간은 이른 오후였지만 갑자기 구름이 몰려 햇살이 살짝 가려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고 떠들지 않고 가이드와 손흥민의 대화를 예의주시하며 숨죽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가이드는 껄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목 시계를 확인하곤 다시 손흥민을 노려봤다. 계속 귀찮게 하실 겁니까? 이런저런 귀빈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 혼자만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 대우가 아니에요. 원래 약속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청각장애인 관람객 모두를 위한 통역 환경이잖아요. 됐고, 저도 명령받은 대로 일하는 겁니 윗선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한된 인원만 통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수어 통역사가 억울한 듯 호소했다. 저희가 공문을 못 받았다고요? 사전에 이메일로 모든 절차가 맞춰졌는데요. 분명 보장된 서비스라고
가이드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자르려 들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잘 모르면 그냥 물러나세요. 우리 행사 내부 규정에 협조가 안 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뭐, 내부 규정이라니. 원래 안내문엔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준비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다니 저 담당자 대체 뭐야? 저건 확실히 문제야. 게다가 상대가 손흥민이라서 더 화제될 텐데 가이드는 야멸차게 그 목소리들을 무시하고 무정의로 보안팀을 호출했다. 보안팀 여기 혼란 상황 발생했으니 외부인을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끝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부인이라뇨? 저는 정식으로 초대받았고 여기 공식 게스트로 온 사람이니 취재진도 알고 있고 저를 초청한 스폰서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가이드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되받아쳤다. 스폰서? 누군진 모르겠는데 행사장 내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겁니. 뭐 그쪽이 뭘 몰라서 이런 거겠죠. 이건 절차 문제를 떠난 인권과 배려의 문제입니. 왜 수어 통역사를 이렇게 무시하세요?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인데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큰 소리입니까? 누가 함부로 큰 소리입니까? 갑자기 관람객 중 한 명이 나서며 강하게 따졌다. 이게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야 할 행사라면서요.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즐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는 그 관람객을 쏘아보며 한마디 내뱉었다. 그쪽은 상관하지 마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문제가 이미 생겼어요. 제가 동영상 찍고 있으니 이거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보시죠. 또 다른 관람객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다. 아직 녹화 안 하셨어요? 빨리 찍어야 해요. 저 사람 막말하는 것 좀 봐. 맞아. 이 상황 그대로 담아놔야 해. 나중에 모르쇠 하면 안 되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와 휴대폰 동영상 촬영이 뒤섞이면서 작은 소동은 삽시간에 인터넷 생중계처럼 확대되었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저희 행사 진행이 더 늦어지면 곤란하다니까요. 가이드가 급히 경고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통역사에게 눈짓했다. 여기서 이렇게 말싸움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스폰서 쪽 담당자를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 이대로 놔두면 여기서 우리만 쫓겨날 상황이네요. 몇 분 뒤 한 중년 남자가 관리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듯 달려왔다. 그는 가이드를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김 가이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나? VIP 손님께서 불편하다고 하잖아. 아, 부장님, 이분이... 가이드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중년 남자 부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제가 확인을 못해서 벌어진 일 가습. 사실 베이징 쪽 스폰서와 우리 측이 협력하면서 통역 서비스 확대가 논의 중이었는데 제대로 공지가 내려가지 않았나 봅니다. 손흥민은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제 통역사뿐 아니라 이 행사에 참석한 청각장애인들도 많을 텐데요. 부장은 다급히 행사 진행 팀장에게 무전을 치며 말했다. 팀장님, 여기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스폰서 쪽에서 통역 서비스를 전면 지원한다 했는데 혹시 착오가 있었나요? 팀장의 목소리가 무정이 너머로 들려왔다. 아, 부장님, 곧 안내 공문을 각 부서에 돌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늦어졌습. 오후 일정부터는 모든 청각장애 관람객에게 통역을 지원하도록 조정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에 누락이 된 모양이군요. 부장은 난처해하며 다시 손흥민 쪽을 돌아봤다. 정말 죄송합니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통역사가 부장에게 당부했다. 이 부분 다른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이드를 흘끗 돌아봤다. 김 가이드, 어떻게 된 건가? 왜 독단적으로 거부한 거야? 가이드는 뻣뻣하게 서서 대꾸했다. 저도 윗선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라고 들어서 일단 VIP가 누군지 명단도 못 받았고 안내 공문도 늦게 전달받아서 절차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절차를 지키려고 한 건 이해하지만
수어 통역사까지 무시하는 언행은 문제가 크지 않나? 부장의 목소리에 점점 화가 실렸다. 가이드의 입은 굳게 다물렸고 주변에서는 다시 작은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저 사람 확실히 무례했어. 규정 운운하면서 손흥민한테까지 그러더라. 보니까 원래 권위적인 스타일인가 봐. 여기서 꽤 높은 지위를 맡고 있는 모양이야. 하여간 저런 태도 때문에 장애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손흥민은 부장에게 차분히 말했다. 저도 원칙과 절차가 있다는 걸 암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미 스폰서 측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 바로 시정하고 공식 사과문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이 일로 저를 초대해 준 스폰서분들이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인터뷰도 해야 할 텐데 이 행사 전체가 비판받으면 곤란하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건 우리 쪽 책임임니 스폰서들께서도 장애인 인프라 구축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번 일로 더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람객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위치에서 목격한 장면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행사 가이드가 손흥민 통역 무시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야 이거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어. 손흥민 수어 통역 거부 사건이라니 현장에 있는 우리도 어이없긴 하다. 근데 다들 분노하면서 뭔가 움직이는 분위기야. 그러게 베이징 쪽 스폰서들도 지금 확인 중이래. 아마 곧 대책이 나오겠지. 확실히 파문이 커질 것 같아. 이거 우리가 눈앞에서 다 봤잖아. 가이드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변명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 규정에 따르라 해서 그래서 그냥 통역 지원은 제한된 일정에만 허용한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규정이 잘못 전달됐든 아니면 내부 방침이 미비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와 있던 청각장애인 분들이 차별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통역이 필요했는데 무시당했고요. 저는 그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고요. 큰 소리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큰 소리를 낸 건 뭐죠? 통역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누가 봐도 가이드님이 필요 없다 나가라 식으로 얘기하시던데요. 한 관람객이 맞장구 쳤다. 가이드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다. 제 태도가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 시점에 행사장 다른 한쪽에서 몇몇 외국인 스태프와 통역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듯했다. 곧이어 한 중국어 통역 스태프가 부장과 가이드에게 달려와 정보를 전했다. 지금 베이징 쪽 핵심 스폰서 대표님께서 상황을 들으시고 아시아 전역의 문화 행사에서 장애인 접근성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신답니다.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크게 발표하신다고? 네, 이미 중국 매체에도 보도가 나갔어요.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의 행사에도 더 많은 통역사와 보조기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랍니다. 손흥민이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물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다행이지만 애초에 이런 불미스러운 충돌 없이 원활했으면 좋았겠네요. 가이드는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가 이런 파급 효과를 노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일선에서 규정만 지키려 했는데 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가이드, 어떤 이유가 됐든 본인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었어. 특히 VIP와 그의 통역사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해. 가이드는 작게 중얼거렸다. 잘못했습. 다시는 이렇게 편협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직접 가이드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오늘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기보단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이드는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은 전체 스태프에게 무전을 보냈다.
지금부터 모든 행사 구역에서 장애인 수어 통역과 자막 지원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십시오. 벌써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고 스폰서분들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우선순위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다시 들렸다. 네, 알겠습. 곧바로 안내판 업데이트하고 각 무대마다 통역사 배치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와, 이제 상황이 바로 잡히나 봐. 역시 저 큰 이슈가 계기가 되었네. 앞으로 이런 접근성 문제 제대로 챙긴다면 좋겠어. 손흥민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한 셈이지. 이 문제가 안 보이게 묻히지 않고 크게 개선되도록 만들었으니. 가이드는 여전히 경직된 자세였지만 표정에서 어느 정도 후회가 묻어났다. 그는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하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때 손흥민이 다시 가이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규정 때문에 아예 통역 관련 사항을 거부하셨던 건가요? 가이드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유명인이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수어 통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니 귀찮은 사안으로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 제 시야가 너무 좁았네요. 손흥민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일로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생존하고 소통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죠. 저도 오늘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말 죄송합니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은 다시금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제 가이드도 좀 반성한 모양이네. 손흥민이 직접 말 걸어주니까 대화가 되긴 하나 봐. 그래도 처음 태도는 너무 심했어.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마 다른 이벤트에서도 조심하겠지. 그러자 어디선가 스피커를 통해 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 오늘 행사에서 발생했던 통역 서비스 관련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더욱 발전된 행사가 되기 위해 모든 스태프가 노력하겠습. 이제부터 한국어, 중국어, 영어, 그리고 수어 통역까지 확대 지원하겠습.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통역사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은 일정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구경하면서 혹시 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시다. 통역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사실 저도 오늘 행사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가이드님께서도 함께 둘러보시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손흥민이 가이드에게 권했다. 가이드는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저도 책임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껏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나갔다. 일부 관람객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내문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행사 주최 측에서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스폰서 대표들이 참석해 전 아시아 지역 문화 행사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제안했고, 베이징 측 대표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손흥민 선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훌륭한 사례가 될 것 같습. 이번 사태가 공론화된 덕분에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스폰서 대표 중 한 명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다. 손흥민은 인터뷰 카메라를 향해 짧게 입장을 전했다.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 한 건 아니었습. 다만 필요한 지원이 당연히 제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랐을 뿐입니. 이렇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드는 브리핑을 지켜본 뒤 손흥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괜한 적의를 품었던 것 같네요. 유명인이라면 늘 어떤 특권만 요구할 거라 지레짐작했습.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신 건데 제 시선이 짧았습니다. 손흥민이 가이드를 향해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해합니. 저도 사실 항상 미디어의 주목을 받다 보니 제도나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도 때론 오해를 받거나 거부당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많은 분이 이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스폰서도 움직여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죠. 가이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제 일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겠습.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입장도 진심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중요하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 이후 행사장 곳곳에서는 수어 통역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안내 데스크마다 수어 통역 가능 표지가 붙었고 몇몇 공연 무대 옆에는 실시간 수어 영상 화면까지 설치되었다. 스태프들도 분주히 돌아다니며 통역 필요한 분 없으신가요? 하고 수시로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 관람객들 역시 한층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품을 둘러보며 웃는 장면이 곳곳에서 보였다. 확실히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압적인 분위기였는데 한 관람객이 친구에게 말했다. 그러게. 짧은 시간이지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게 느껴져. 덕분에 여기저기서 호평이 쏟아질 것 같아. 손흥민이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낼 줄은 몰랐어. 아무튼 다행이야. 문제의 가이드도 이제는 행사장에서 다른 장애인 관람객을 돕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요? 수어 통역사 부르거나 안내해 드릴까요? 그 관람객이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간단한 수어를 보이자 가이드는 비록 서툴지만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아직 어색한 손짓이었지만 미소만은 진심이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손흥민이 작게 미소 지었다. 통역사도 흐뭇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빨리 달라졌네요, 가이드님. 처음엔 아주 강하게 나오시더니 이젠 누구보다도 열심히 돕고 계신 듯해요. 이런 걸 두고 사건이 변화를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일로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전통 공연이 시작되었고 모든 관객이 일제히 무대 쪽으로 모여들었다. 무대 양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공연 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이 나타났다. 자막이 함께 띄워져 해외 관광객과 청각장애인 모두 편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이드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 무대 중앙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운영을 담당했던 김콩입니. 제가 초반에 미숙한 태도로 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제야 모두가 확실히 느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싸늘했던 기운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연 후반에 스폰서 대표와 주최 측이 함께 무대에 올라가 공식 발표를 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저희는 아시아 전역의 문화 행사에서 새로운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겠습 관련 스태프 교육, 통역사 확충, 자막 시스템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금 환호했다. 그리고 손흥민도 무대에 초대되어 짧은 소감을 전했다. 오늘 사실 곤란한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기쁨니.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모든 분에게 열려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공식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가이드가 조용히 손흥민을 찾아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이 배웠습. 저도 처음엔 그저 귀찮은 규정 문제 정도로만 여겼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 이렇게 직접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 저도 뿌듯함니.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이드가 손을 맞잡으며 말끝을 흐렸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국내 관람객과 해외 관람객이 뒤섞여 공연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수어 통역색에 배우듯 간단한 수어 단어를 따라해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 일 SNS에 빠르게 퍼졌던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한 관람객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처음엔 가이드가 손흥민 무식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화제됐지만 지금은 장애인 접근성 확대가 실현되다라는 훈훈한 결말로 번지고 있네. 결국 우리의 작은 목소리 그리고 손흥민의 영향력이 합쳐져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나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더 관심 가져볼래. 맞아. 누군가는 말해야 하잖아. 그냥 넘기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행사장 앞 광장에서 짧은 인터뷰에 응했다. 몇몇 기자가 몰려들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많은 걸 느꼈습. 사실 축구 선수인 저와는 무관해 보이는 행사지만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와 제 팀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가이드는 그 모습을 한편에서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저 사람이 진짜 스타구나. 단지 유명세로 요구하는 게 아니었네. 나도 앞으로 일하면서 이런 부분부터 신경 써야겠다. 주변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에게 이제부터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자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날 저녁 행사 후속 모임에서 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운영 매뉴얼을 전면 수정함니 앞으로 어떤 손님이 오시든 장애인 지원은 최우선 적용임니 가이드 교육도 다시 진행해 모든 직원이 수어를 기본적으로 조금씩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들과 스태프들은 일제히 네 사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장이 덧붙였다. 손흥민 씨가 직접 권유해 주신 대로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계해 통역 서비스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들 서로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변화가 체감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기 전 가이드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가이드가 정중히 물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사 많이 참석하실 건가요? 네, 가능하면요.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는 저 같은 부주의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잘 알겠습.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돼요.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과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끼는 듯했다. 일부는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얘기를 나누었다. SNS에는 벌써부터 베이징과 서울을 잇는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장애인 문화 접근성이라는 문구가 해시태그로 퍼지고 있었다. 가이드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스스로도 휴대폰을 꺼내 짧은 글을 남겼다. 오늘 큰 배움을 얻었다. 장애인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금 늦었지만 나도 이제부터 함께 노력하겠다. 며칠 뒤 행사 공식 웹사이트와 여러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이슈 제기로 촉발된 아시아 문화 행사 접근성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가이드 역시 회사에서 접근성 코디네이터 역할을 새로 맡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깨달았습. 유명인의 발언이 큰 책임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걸요. 어느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을 때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으킨 변화임니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그날까지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가이드를 비롯한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들은 커다란 박수로 화답했다. 그날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갈 즈음 행사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기 깃든 새로운 분위기를 느꼈다. 처음의 긴장과 반목은 사라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훈훈한 기운이 가득했다. 오늘 일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가이드는 떠나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주변에서 듣던 스태프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이런 행사하면 그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반드시 그래야죠. 그래야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게 제대로 실현되는 거니까. 그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오늘의 교훈이란 메모를 사진으로 남기고 다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펼쳐진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주위에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지 계속 지켜봐 주세. 또 소통해요. 구독과 알림을 해두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행사를 만들어가요. 하고 행사장 한편의 안내 방송이 마무리를 지으며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바뀐 규정과 새롭게 달라진 스태프들의 태도는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결국 한 번의 갈등이 커다란 소란을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 모두가 함께 배우고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 이날의 교훈은 단지 유명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공감과 개선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장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